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평일의 시작 월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이제 월요일이면은 항상 힘들기만 한데 오늘 하루도 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나오는 뉴스의 전달도 중요하지만 최근 많은 화제가 되고 있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이죠. 바로 CBDC인데요. 이제 여러분들은 CBDC 하면 어떠한 국가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나시나요? 현재 많은 국가들이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중국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 중국의 경우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디지털 화폐를 개발하고 사용하여 임박한 국가인데요. 현재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로 달러 패권에 이제 도전하고 있다는 이야기 심심치 않게 들으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가 상용화된다면 정말 달러의 패권을 흔들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내년 2월 중국 베이징에서는 제24회 동계올림픽이 열리게 됩니다. 이 동계올림픽이 성공하게 된다면 베이징의 경우는 사상 최초로 동계 및 하계올림픽을 모두 개최한 9번째 국가가 되는데요. 중국은 동계올림픽 성공을 통해 그동안 이룬 중국의 성과를 세계에 알릴 뿐더러 다시 한번 위상을 드높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동계올림픽을 기다리는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디지털 위안화의 공식 사용을 국제적으로 알리는 것이죠.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 연구를 도입하고 실용화를 위한 실험을 진행해 왔습니다. 현재까지는 그 실험이 이제 성공적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동안의 실험 경과를 보았을 때 이제 2020년 12월 광둥성 선전시가 인민은행과 함께 처음으로 선전 주민들에게 디지털 위안화 1000만 위안을 방출하게 됩니다. 선전시는 2021년 1월 중순과 하순에도 푸텐구와 룽화구에서 각각 2000만 위안씩 2차, 3차 디지털 위안화를 실험을 이제 당행하게 되죠. 이제 이뿐 아니라 장쑤성 수저우시도 2020년 12월과 2021년 이제 2월 각각 2000만 위안과 3000만 위안씩 두 차례에 걸쳐 디지털 위안화를 시중 개인들에게 지급해 사용토록 했는데요. 이어서 2021년 2월에는 베이징시가 2022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디지털 빙설 쇼핑 축제 활동을 펼치면서 수도에서는 처음으로 1000만 위안의 디지털 위안화 공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최근 스촨성의 청도를 포함하면 중국 전체적으로 2021년 2월까지 4개 주요 실험 도시에서 7차례에 걸쳐 총 1억 5천만 위안의 디지털 위안화가 시중에서 사용이 된 것이죠. 실험 도시가 늘어나고 응용 범위와 운영 기관이 확대된다는 점에서 비록 규모는 작지만 디지털 위안화의 실험은 실용화에 별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한 외신에 따르면 실제로 2020년 12월 장쑤성 수저우시에서 진행한 실험에 참가한 인원의 경우는 휴대폰에 설치한 전자지갑 앱을 통해 한화 34,000원 상당의 디지털 위안화를 입금받았다고 합니다. 몇몇 지역의 이제 공무원들과 전자상거래 기업인 징둥닷컴의 일부 직원들에게는 심지어 디지털 위안화로 급여가 지급이 되었다고 합니다. 실험은 슈퍼마켓 그리고 주유소 등 오프라인 이제 매장에서도 진행이 되었고 QR코드 스캔은 물론 인터넷이 없는 환경에서 또한 결제가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었다고 하죠. 이 같은 실험의 성공은 중국의 엄청난 개발 인력 투입과 자금의 투입이 아닐까 싶은데요. 하지만 중국이 디지털 화폐 사용에 성공을 거두는 또 다른 요인으로는 중국인들이 알리페이나 위챗페이 등 민간 디지털 간편 결제 수단의 사용에 익숙하다는 점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인들은 현재 종이화폐나 신용카드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은행 결제 계좌에 연동된 QR코드로 모바일페이 즉 알리페이나 위챗페이를 사용하는 인구가 무려 10억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이는 중앙은행이 종이화폐 시대를 마감하고 디지털 화폐 시대로 넘어가는데 유리한 환경을 제공했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리페이는 최근 설정 화면에서 디지털 위안화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하는데 다시 말해 중국인의 경제 생활에 깊숙이 파고든 알리페이를 활용하여서 손쉽게 디지털 위안화를 보급하게 된 것이죠. 이와 동시에 알리페이를 운영하는 엔트그룹의 인터넷 은행인 이제 마이뱅크는 디지털 위안화 어플 내 지정 운영기관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뿐 아니라 그동안 디지털 위안화의 전자지갑 앱에서는 공상은행, 농업은행, 중국은행, 건설은행 등 6개의 대형 국유 은행에서만 선택이 가능했었는데 올해 5월 초 이제 민간은행인 알리바바 계열의 왕상은행에도 연결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디지털 위안화가 중국 최대 전자결제 서비스인 알리페이는 물론 알리바바 그룹의 광범위한 생태계와 직접적으로 연결됐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인민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가 보편화된다면 알리페이나 위챗페이 같은 결제 시스템은 운명을 다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수수료 핸디캡을 안고 있는 알리페이나 위챗페이가 이를 없애거나 보완할 다른 장점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그 자체가 지불 수단이면서 결제 시스템이 될 수 있는 디지털 화폐와 경쟁할 수 없기 때문이죠. 현재 CBDC의 발행 시 시중 은행에 전례 없는 위기가 될 것이라는 의견과 비슷한 내용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실제로 디지털 위안화의 도입 배경 중 하나가 알리페이나 위챗페이의 파워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디지털 위안화가 알리페이나 위챗페이 같은 다양한 서비스 결합한 생태계를 독자적으로 구축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당분간은 공조 형태를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디지털 위안화의 탄생이 알리페이, 위챗페이의 위상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 디지털 위안화의 발행을 주도하는 중국인민은행 디지털화폐 연구소장인 무창춘 소장의 발언이 눈에 띄는데요. 그는 지난 3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가 널리 쓰이는 모바일 결제에 중요한 보완적인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 밝혔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인민은행이 디지털 위안화를 발행하려는 주요 요인 중 하나가 중국 모바일 결제 시장의 98%를 차지하는 알리페이와 위챗페이를 지원하는 데 있다. 중앙은행은 장차 디지털 위안화를 발행할 때는 결제 서비스를 대체하는 게 아닌 공존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중국이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는 디지털 위안화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인민은행은 기술 발전에 따라 디지털 위안화 사용이 소비 영역에서 금융 투자 영역 그리고 글로벌 영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특히 여기서 주목이 되는 것이 바로 글로벌 영역입니다. 전자상거래 등 해외 경제 협력 확대와 함께 관련법 등이 정비가 될 경우 디지털 위안화가 국경 간 무역거래, 지불 결제 수단과 글로벌 투자 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중국의 목표인데 한마디로 디지털 위안화의 국제화를 통해서 달러 패권에 도전하겠다는 것이며 이것이 미국이 우려하는 대목이기도 하죠. 이러한 목표는 최근 중국의 몇 가지 조치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난 3월 중국인민은행 산하 디지털 통화연구소의 경우는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이죠. XRP 투자자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스위프트와 공동 출자의 합작법인 금융정보서비스사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중국 금융기관이 앞으로 해외 결제 업무를 할 때 미국의 입김이 강한 스위프트를 통하지 않고 곧바로 금융정보서비스사를 통해 진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뜻인데 스위프트에서 배제가 된다면 사실상 무역거래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이는 미국이 이란과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유명한 베네수엘라 등을 경제 제재할 때 써먹었던 조치인데요. 미국과 전 방위적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가장 두려운 조치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를 통해서 중국은 안전판을 만든 셈이 되었고 미국은 힘이 빠진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사실 스위프트와 합작법인을 만들지 않더라도 디지털 위안화를 활용하게 된다면 달러와 기반의 국제 결제망과는 상관없이 다른 나라와 무역 거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을 하나 들어놓았다 생각하시면 되게 되는데요. 현재 이와 함께 인민은행의 경우는 홍콩, 마카오, 태국, 아랍에미리트 등에서도 디지털 위안화를 사용하는 시험에 나섰습니다. 이를 위해서 중국의 인민은행, 홍콩의 금융관리국, 태국의 중앙은행 그리고 아랍에미리트의 중앙은행은 지난 2월 말 공동으로 멀티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브릿지 프로젝트를 출범을 하게 되죠. 이 프로젝트의 경우는 분산 원장 기술을 바탕으로 CBDC의 국가 간 결제 및 관련 응용 서비스 구축을 주요 목표로 하게 되는데 중국이 국내를 넘어 디지털 위안화의 국가 간 통용 실험을 하는 것이죠. 이는 어찌 보면 국제결제은행인 BIS가 CBDC에 대하여 이야기를 할 때 국가 간 상호 운영을 고려해야 한다 이야기를 하기 한참 전부터 중국이 이러한 점을 캐치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중국은 스위프트를 통하지 않고 디지털 위안화로 국제결제를 할 경우 시간과 수수료 면에서 월등한 장점이 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홍콩의 중앙은행 금융관리국은 홍콩 상품을 디지털 위안화로 구입해 대금을 지불하는 등 역외 결제를 상정해 인민은행과 홍콩에서 디지털 위안화 시험을 하는 문제를 협의 중이라고 전한 바 있는데요. 금융관리국은 당시 인민은행 디지털 통화연구소와 국경을 넘나들며 디지털 위안화를 사용하는 기술을 연구하는 등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었습니다. 디지털 위안화의 국제화에 가장
효과적인 툴은 이제 중국이 주도하는 경제 블록, 즉 이제 육상과 해상을 아우르는 실크로드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국제화가 되려면 국제 거래에서 많이 사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중국의 경우는 1대1로 참가국들에게 디지털 위안화로 대출을 해주면서 이를 사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통해 실제로 이 나라들이 디지털 위안화를 사용하면 적어도 중국은 이제 국지적으로나마 화폐 영토를 넓힐 수가 있겠죠.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위안화의 국제화, 나아가 달러 패권에 대한 이제 도전은 그저 중국의 희망회로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죠. 가장 큰 이유로는 디지털 위안화가 달러화처럼 기축 통화가 되려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사용량이 일단 늘어야 됩니다. 그 전제가 주요국 통화와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이제 때문이죠. 단지 중국의 화폐가 이제 디지털 화폐로 바뀌었다고 해서 이게 저절로 실현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아이스크림 100억 원어치의 상품을 수출하고 이 대금을 디지털 위안화로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이제 좀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전까지는 달러로 받았는데 그저 위안화가 디지털로 바뀌었다고 해서 좋다, 나는 달러 대신 디지털 위안화로 받겠다라고 결정할 아무 이유가 없기 때문인데요. 또한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중앙은행이죠. 한국은행의 입장에서도 보유 외환으로 이제 달러화를 대신하여서 디지털 위안화를 쌓아 놓아야 할 까닭이 없습니다. 중국이 자체의 금융 규제를 바꾸고 국제 신뢰를 얻지 못하는 한 디지털 위안화 역시 유동성을 늘리는 데는 당연히 한계가 있겠죠. 이제 국내 총생산이죠. 바로 GDP를 기준으로 현재 중국이 미국 다음으로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지만 위안화의 위상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에 비하면 초라한 수준입니다. 스위프트에 따르면 올 1월 이제 글로벌 거래에서 위안화의 비중은 약 2.42%였습니다. 달러가 38%에 육박하는 것을 보았을 때 초라한 수치가 아닐 수 없죠. 여기에 갈수록 정교해지는 미국의 견제 또한 디지털 위안화의 발목을 잡고 있는데, 지난 4월 블룸버그의 경우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디지털 위안화가 달러 패권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고 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디지털 위안화 국제화의 핵심은 스위프트 등 미국 달러화 중심의 국제 금융 결제 시스템에서 벗어나는 데 있는데, 중국은 결국 디지털 위안화를 중심으로 글로벌 결제망을 구축하려 할 것입니다. 최근 수년간 지속이 된 이제 미중 갈등은 경각심을 키워왔습니다. 미국은 글로벌 G2로 부상한 중국의 도전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금융이라는 것은 국제 질서를 유지하는 무기가 된 지 오래되었죠. 그 중심에는 미국의 달러 패권이 있습니다. 과거에 한때 IMF의 이제 특별 인출권인 SDR이 달러화를 대신할 국제 통화로 주목받기도 했으나 결국 실패로 돌아갔죠. 미국이 달러 패권에 대한 도전을 용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국도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지난 4월 열린 보아오 이제 아시아 경제 포럼에서 전 인민은행장의 경우는 중국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의 도입에서 선두 주자이지만 규제상 문제와 위안화의 세계적인 영향력 확대를 둘러싼 우려 때문에 조기에 국제 결제에서 사용하도록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 전하면서 이제 추가적으로는 디지털 위안화가 기축 통화인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고 경계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위안화가 교환성과 편리성 면에서 달러에 훨씬 뒤져 있어 실제로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또한 디지털 위안화의 국제화를 가로막는 이제 다른 한 가지 문제는 바로 사생활 침해와 관련이 있었는데, 디지털 화폐는 디지털 현금이다 보니 거래 및 사용 기록이 전자적으로 남게 됩니다. 이를 정부가 마음만 먹는다면 개인이나 기업의 거래 현황과 자산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다는 뜻이죠. 국가가 직접 이제 전자지갑을 통제할 수 있고 개인이나 기업은 국가에 의한 감시와 규제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 문제는 비단 중국만이 아닌 전 세계적으로 CBDC 하면 공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이지만, 중국은 아시다시피 어느 나라보다 중앙정부에 의한 통제가 강한 나라입니다. 디지털 위안화는 탈중앙화라는 블록체인의 본질에서 벗어나 거래 정보를 시스템 배후에 중앙은행이 전면적으로 관리하게 되는데요. 디지털 위안화가 통제 가능한 익명성이라고 불리우는 이유이기도 하죠. 만약 여러분들이 중국의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디지털 위안화로 결제
삭제를 하였는데 만약 잠재적으로나마 중국 정부가 여러분들의 거래 내역을 볼 수 있다면 과연 그 물건을 굳이 디지털 위안화로 사용하려 할까요? 이는 기업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만약 중국과 수출 또는 이제 수입 거래를 하고 대금을 디지털 위안화로 주고받았는데 이를 중국 당국이 들여다볼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중국 정부 또한 이를 의식했는지 익명성은 보장하고 자금 세탁이나 테러 등 범죄 혐의가 의심되는 경우에만 추적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과연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이 있을까? 이건 또 다른 문제이죠. 또한 놀랍게도 이러한 문제는 일단 디지털 위안화의 글로벌 환인 고사하고 중국 내부에서의 확산도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중국인 개인들도 해외 송금이나 거래 내역이 당국에 투명하게 노출돼 사실상 재산권을 침해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디지털 위안화의 사용을 꺼릴 수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블룸버그 통신의 경우는 최근 이제 중국의 광둥성 선전시의 디지털 위안 사용 실험에 참여한 이들을 인용해 디지털 위안화가 기존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대체할 만한 혜택이 부족하고 중국 공산당의 이제 감시망에 걸려들게 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사용자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라고 전했었습니다. 현재 디지털 위안화의 실험이 성공적으로 보이는 것은 대부분의 실험 참가자들이 추첨에 의해서 공짜로 받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쓸 수 있었고 일단 소액인데다 당국의 규제나 이제 감시를 염려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재 디지털 위안화에 대한 세간의 관심들이 모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연 이에 대하여 미국이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과연 디지털 위안화로 인해 중국이 그렇게 바라는 이제 달러 패권에 도전할 수 있을 것인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